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항해술 첫 시간이죠. 저는 네 과목 중에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자, 직접 했던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항해술 자,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책 펴보면 처음에 이제 첫 페이지 말고 그 전에 넘겨서 이제 목차 한번 봐볼게요, 목차. 자, 목차라는 게 보면 자, 크게 이제 자, 뭘로 나눠집니까? 항해와 자, 운용으로 나누시죠.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항해와 운용 나뉘는데, 뭐 항해술, 뭐 운용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항해 뭐 딱딱한 얘기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요. 자, 항해는 뭘까, 항해? 항해라고 볼까요? 항해. 간단히. 뭘까? 배 운전하는 거야. 그죠? 자, 배를 운전하는 겁니다. 자, 한 위치에서 자, 한 위치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배를 이동시키는 것을 뭐란다? 자, 항해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배를 이제 이동시키는 게 항해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배를 이동시키면서 자, 뭘 확인해야겠어요? 자, 위치를 확인해야겠죠. 그죠? 아씨, 내가 서울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옛날 말에 이제 뭐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잖아. 그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 무작정 가고 있으면 서울 가는 거겠어요? 서울 가다가 이제 강원도 빠져버리고 삼천포 빠져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A란 장소에서 이제 B란 장소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배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는 도중에 자, 뭘 확인해야 된다? 자,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자, 결국에는 자, 뭐로부터 내가 자, 위험물로부터 우리 배의 안전이 우리 배의 이제 뭐 안위가 이렇게 이제 확실한지 안 한지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항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위치를 확인하고서 뭐 내가 뭐 저수심에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자초될 만한 그런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자, 또는 이제 뭐 자, 우리가 이제 A란 장소에서 B란 장소까지 잘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계속 이제 위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배를 옮겨가는 이런 기술을 뭐라 하겠다? 항해를 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항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이제 항해 뭐 발전사에 대해서 좀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볼게. 자, 우리가 이제 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이제 나무로 만들겠죠. 그죠? 가장 이제 물에 뜨고 이제 가방 구하기 쉬운 그런 이제 목재로 이제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신가 쫄릴 거 아니야? 그죠? 나무에 이제 사람이 다 타봤어. 타봤는데, 이게 이제 뭐 파도 좀 쉬니까 뭐 뒤집어져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무서우니까 멀리 가 못 가.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 아주 이제 육지에서 가까운, 그죠? 자, 육지에서 이제 가까운 곳밖에 이제 항해를 하지 못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것도 이제 기술이잖아. 그죠? 자, 결국에는 요 위치를 내는 게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는 건데, 맞잖아. 항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위치 내는 거야. 위치를 내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위험물로부터 피해가는 게 바로 항해술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뭘 보고? 처음에는 쫄리니까 뭘 보고? 육지에 물표 보고. 그나마 이제 마음이 안식처를 찾는 거야. 육지 저기 있구나. 아, 내가 봤던 사람들이 바다로 나오기 전에는 육지에 있는 물표 대강 이제 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지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바다의 지도는 없었을지라도 예전에는 육지는 다 다녀봤으니까 뭔 있겠어요? 육지 지도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지도를 보고 이게 대강 여기쯤이구나, 여기 근처구나 라고 이렇게 항해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연안항해였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연안항해를 하다가 자, 연안항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지에 있는 물표를 보고 배의 뭘 낸다? 위치를 냈겠다. 이해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대담해집니다. 이제 배도 좀 좋아지고 이제 기술도 좀 발전을 했으니까 자,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먼 바다도 좀 가보자. 그죠? 그래서 자, 이 연안항해 다음에 자, 뭐가 되겠다? 자, 대양을 항해하게 됩니다. 자, 먼 바다. 그죠? 뭐 태평양, 뭐 인도양 뭐 이렇게 이제 먼 바다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이제 기술입니다. 자, 먼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육지에서 이제 이렇게 육지의 물표를 가지고 이제 선박의 위치를 내고, 다음에 이제 배가 쭉쭉쭉 항해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박의 위치를 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선박의 위치를 짐작해 가면서 먼 바다까지 나갔다 이겁니다. 자,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 전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연안항법 이제 대항만법을 우리가, 자, 뭐라 한다? 지문항해랍니다. 그죠. 땅을 이용해서, 육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항해하는 방법. 우리 지문항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자꾸 이제 먼 바다에 가보면, 지금 육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도심 상가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불빛, 이제 화려한 불빛 안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별빛 있죠. 자, 별빛 보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별빛 많이 봤어요? 별빛? 많이 못 봤죠? 근데 배 타던 분들은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자, 먼 바다 나가보면 주위가 너무 깜깜하니까 자, 별이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보면 자, 별을 이제 무심코 관찰하다 보니까 저기 계속 저기 또 있네? 이 시간만 되면 저기 또 있네? 그죠? 그래서 뭐 달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별이라든가 자, 이런 걸 이제 천체라고 그러죠. 그래. 그래서 자, 우리 하늘 위에 떠 있는 이런 이제 천체를 가지고 위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달빛 또는 뭐 별빛 자, 이런 걸 가지고 선박의 위치를 내서 이제 항해하기 시작했다. 자, 그게 이제 자, 뭐가 되겠어요? 천문학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그래서 자, 이 달, 해를 가지고 선박의 위치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육지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제 선박의 위치를 내면서 항해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 사람들이 이제 뭘 이용합니까? 자, 전파를 이용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전파를 이용해서 이제 육상에서 보내는 전파. 그죠? 이제 또는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뭐 GPS,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전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에 자, 전파를 이용하면서 자, 전파 항해까지 이렇게 이제 발달이 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항해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해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묻자면 자, 결국에 이제 뭐 한 작업이다?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 작업이다. 그죠? 그래서 뭐 연안항해, 대항항해, 또 뭐 이걸 이제 통틀어서 뭐 지문항해라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천문항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전파항해까지. 결국에는 봐봐, 생각해봐. 배 탔던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는 뭐 천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천측했잖아. 배 타면서 천측도 했을 것이고, 자, 육지에 있는 울펜을 관측해서 선박의 위치를 냈을 것이고, 자, 결국에는 뭐 있어요? 결국에는 위치를 내었다. 그죠? 그래서 자, 위치를 내면서 자, 선박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옮기는 작업을 바로 이제 항해술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운용술은요. 자, 운용술은 이제 선박을 자체적으로 이제 운용한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용해. 그죠? 그래서 자, 선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이제 선박에 이제 있는 각가지 이제 뭐 기기들 있죠. 그죠? 이런 기기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지, 아마 어떻게 이제 선박 내에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제 굴려가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항해술과 운용술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자, 최대한 뭘 해야 된다? 자, 뭘 해야 된다?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이해를 하다 보면요. 자, 외울 게 없어집니다. 외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점차 계속해서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수업에서 해상영어 수업이었죠. 자, 해상영어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 박스 형태 문제가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항해술도 마찬가지로 자, 해사영어, 자, 항해술 이렇게 이제 범위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양경찰에서 나오는 시험 이제 범위는요, 우리 이제 해사고에서 쓰는 교과서 있죠. 다 그 수준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약 이제 뭐 해기사 시험 문제로 급수로 치면 한 3급에서 4급 정도 그 사이 정도 난이도가 이제 출제가 돼요. 자, 그 정도가 출제가 되고. 여튼 이제 그 해사고 교과서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봐봐. 범위가 정말 한정돼 있죠. 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뭘 만든다? 박스화 시킨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자, 항해술에서 나오는 박스 형태 문제가 약 20문제에서 그 절반 정도에 달하는, 또는 이제 그것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어떻다는 얘기야?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지선당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지선당은 4개 중에 3개만 알고 있어도, 또는 2개만 알고 있어도 답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박스 형태 문제는 어떤 말이야? 내가 보기에 박스 안에 있는 보기를 모두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박스 형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책을 이제 내가 이제 내 머리가 컴퓨터가지고
다 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최대한 뭘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서 내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이야 암기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꼈던 그 암기력을 뭐 해사법규나 해경결연에 충분히 좀 투자하신다면, 그렇게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이거는 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험 기간을 짧게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점수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해사 영어와 그다음에 항해술 이 두 과목에서 절대적으로 점수를 좀 잘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 해사법규 그다음에 이제 해경화 개론 이런 것들에는 남들 하는 만치만 받으면 충분하겠다. 그 이상 욕심을 내면요, 내가 남들보다 2배 더 그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남들만큼 내가 이제 투자를 2배 한다고 해서 그만큼 이제 아웃풋이 그만큼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경개론, 해사법규는 그만큼.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아, 내가 해사법규, 해경개론에서 내가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뒤통수가 안 돼.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고, 자, 목차 한번 봐볼게요. 자, 항해 보면 자, 항해술에 이제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초 용어들이 좀 나야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해를 어디서 합니까? 결국은 바다 위에서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바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배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자, 수로도지가 나오는데, 자, 수로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면 어디다 위치를 내야겠죠. 자, 어디다 위치를 내요? 당연히 자, 우리가 이제 바다의 지도라고 불리는 이제 해도에다 해야 되겠죠. 그죠? 해도 말고도 우리가 이제 항해에 필요한 각가지 이제 서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로도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수로도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결국에 이제 다 항해와 관련된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뭐 불빛 반짝반짝되는 뭐 부표들이 있습니다. 뭐 부표라든가 뭐 등대라든가, 우리가 이제 다 항해의 안전에 필요한 또는 이제 선박의 위치를 내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로 표지를 합니다. 그죠? 항로 표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자,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안항법, 이제 대항항법 나올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문항법이랍니다. 땅 지자를 써가지고, 그죠? 자, 땅에 이제 물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배 위치를 내는, 자, 그런 이제 지문항법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밑에 이제 뭐 대항항법 쭉 내려왔고, 자, 천문항법이 이제 9단원가 있는데, 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지문 다음에 천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천문이 천체를 가지고 선박의 위치를 내고, 자, 그 다음에 뭐 전파항법, 레이더항법, 요거 두 단어는 자, 엄연한 의미 이제 같은 항법입니다. 같은 항법인데, 자, 레이더 항법 자체가, 레이더라는 장비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시켰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레이더 항법은 정말 정확히 봐야 되겠다. 여기서 최소한 두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 그죠? 자, 네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그죠?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정말 이제 중요한 항해 장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타 10번 가서 10단원 가서 뭐 항해 계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항해술이고. 자, 밑에 이제 운용술 보면 뭐 선박의 개요, 그죠? 선박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자, 이런 것도 배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박의 구조, 설비, 선용품, 정비, 조정, 복원력, 자,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선박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자, 오리엔테이션은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해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당부드릴 게, 자, 그리세요. 뭐 해라? 자, 그려라.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서도 그려라. 시험장 가서도. 자, 머리로는 자, 문자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해술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해라는 걸 하려면요, 자, 이해에는 뭐가 필요하다? 글이 필요하다.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봐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디스하는 건데, 자, 제가 이제 공지사항 올려도 여러분들 그거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글을 읽어도 그게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먹는 요즘 세대들이 좀 많습니다. 맞죠? 그래. 그래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최근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 사이에서 지금 꼭 해야 될 필수 지침이 뭐냐면,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나긴 뭐 알림말을 이제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 알림말 끝에는 항상 뭘 적게 돼 있냐면, 세 줄 요약해서 적게 돼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위해서. 왜? 요즘 학생들이 글을 안 읽어요. 그리고 글을 읽고도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절대 알아챌 수가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디스하는 게 아니고, 여튼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다. 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진짜 이런 이제 영상 매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자, 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제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영상이 훨씬 보기 쉽기 때문에. 자, 글보다는 영상이 더 내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 자, 이런 항해술이라는 학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글보다는 어떻게? 그림으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글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왜? 시험지에는 그림이 나왔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귀찮더라도 항상 뭘 그려라? 그림 그려라. 알겠죠? 자, 뭐 해라? 그림을 그려라. 제가 앞에서 정말 그림 잘 그려줄 겁니다. 알죠? 알아 몰라. 그죠?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알 겁니다. 정말 그림 잘 그려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 나온 그림 또는 제가 앞에서 그려준 그림 정확히 잘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요. 자, 운용 1단원부터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운용 1단원은 자, 165페이지입니다. 자, 항해 파트를 먼저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 항해 파트에 먼저 들어가면, 어쨌든 이제 선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 기초적인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항해 파트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선박의 이제 기초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앞에 와서 또 시간 들여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선박의 운용 파트, 선박이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자,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165페이지 오면 처음에 이제 뭐 선박의 정의 분류,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이제 치수가 나옵니다. 선박의 뭐 중요 치수.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치수라고 하는 것은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치수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선박의 클수와 번연, 마지막으로 자, 선박의 톤수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가볍게 들으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선박의 이제 정의와 분류 나오는데. 선박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 뭡니까? 배인데 배죠. 뭘 옮겨? 사람 또는 화물을 옮기는 것.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자, 부양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부양성은 뭡니까? 자, 물에 뜨는 능력,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동성도 있어야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선박의 특징이 되겠다.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선박의 정의라면 자, 방금 말했다시피 사람이나 자, 물건, 뭐 우리가 이제 화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물 위에서 옮기는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선박을 하겠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boat, 자, vessel, 다음에 뭐 ship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밑에 이제 선박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뭐가 있다? 자, 부양성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적재성이다. 적재성이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이제 적재성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동성이 있어야 되겠다. 네. 자, 밑에 이제 2번 가봅니다. 자, 가볍게 들어요. 자, 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자, 밑에 이제 조선제로 하는데요. 자, 조선이라는 단어는 자, 배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조선이랍니다. 뭐 고구려 조선이가 아니야. 그죠? 자, 조선이란 배를 만드는 것을 조선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선소라고 그러죠. 자, 그런 것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제로가 처음에 이제 목선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주위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자, 조선제로죠. 자, 목재는 아주 이제 구하기도 쉽지만 다루기 쉽고 깎기도 쉽고 또 이제 물에 잘 뜨는 성질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잘 썩는다. 그죠? 자, 여러분들 목재 알다시피 니스칠 안 해주면 자, 어떻습니까? 물에 닿아가지고 불어 터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썩어버리죠. 그죠? 자, 이런 뭐 단점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뭐 자, 1번, 2번, 3번 다 그런 내용들이죠. 뭐 결합부가 약하다. 그죠? 그래서 자, 목재끼리 이렇게 못 찔려놨는데 그 못질 아무리 잘해놔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못이 삭는다거나 또는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온다거나 자, 이런 단점들이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철성합니다. 자, 철을 발견했어요. 아주 단단한 재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철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철만 이렇게 물에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철을 배로 만든다는 거 생각 자체가 아주 크나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철을 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씨발 뜬 거야. 그때부터 이거 유레카 대단하다. 그때부터 이제 뭘로 만들었어요? 자, 철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근데 철도 쓰다 보니까 자, 철이 이제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좀 무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철에다가 이제 탄소를 섞습니다. 탄소를 섞어가지고 자, 뭘 만들어요? 강철을 만들죠. 그래서 자, 강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강도가 좀 더 높아진 우리가 이제 강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자, 강선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제 대부분의 배를 만드는 자, 주요 원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강선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강화유리 섬유선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FRP라고 합니다. 그죠? 자 F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버라는 이제 섬이라는 뜻이고, 뭘 R이 뭐 레인포스 뭐 강화시키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R은 저 뭡니까? 자 소리 이제 F RP, P가 P죠. 자, P는 이제 플라스틱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화유리 섬유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플라스틱 섬유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유리가루 좀 섞어가지고 좀 이제 단단하게 만든 자 그런 이제 아주 가벼운 재질의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재료를 우리가 이제 FRP라고 합니다. 그죠?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런 이제 FRP는 자 주 원료가 뭡니까? 플라스틱이죠. 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주 가볍다. 자, 썩지도 않는다. 자, 그러나 그 밑에 이제 단점을 보면 자, 국부적인 충격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살짝 이제 국부적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단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건데, 자, 국부적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범위를 국부적이라고 그러고,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범위를 우리는 다시 자, 전체적인 범위에 이제 반대되는 의미가 이제 국부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이제 뉴스를 보면 자, 국지성 호우라고 그러죠. 그죠? 다 들어봤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주 일부분에 한정된 자, 이런 표현이 이제 국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전체가 아닌 여기 이제 뭐 돌멩이 있죠. 자, 돌멩이라든가 어느 바위 찍히면 바로 이제 찢겨버리고 이제 구멍 뚫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FRP 이제 단점들이.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단점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박을 크게 만들지 못해요. 너무 이제 약하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선박 이제 상선 운영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큰 배를 몰다 보면요. 자, 이 기동성 자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핸들 꺾으면 바로 들어가죠. 자, 근데 상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씩 뭡니까? 자, 우리 바다 위에 떠다니는 뭐 나무 토막이라든가 자, 이런 거에 한 번씩 부딪힌 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박의 외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딪힌 자국도 있을 것이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선박을 그렇게 이제 FRP로 만들면 어떻게 되세요? 바로 구멍 뚫려서 침몰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FRP를 가지고 선박을 대용화시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에만 사용한다? 자, 소형 선박에만 사용하겠다. 소형 선박, 그래서 뭐 구명정이라든가 소형 어선 등에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이제 FRP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자, 각가지 뭐 장점, 단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선박 볼게요. 자, FRP는, 자, 무게가 가볍다. 강도 좋다. 다만, 그 밑에 뭐라 해야 됐습니까? 자, 국부적인 충격이 약하다. 자, 구멍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구명정, 자, 소형선 등에 밖에 사용하지 못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서 자, 5번 보면요. 자, 경금속선이 나옵니다. 자, 경금속이란 이제 가벼울 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금속, 자, 경금속 들어봤을 건데 중금속이 아니라 무거운 금속이고, 자, 경금속 이제 가벼운 금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벼운 금속이 주로 이제 알루미늄 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러면 자, 쇠가 금속이 가벼우면 이게 더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경금속이 비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그만큼 배 원가가 비싸지면 그만큼 수익 창출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가를 많이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경금속을 이렇게 자, 배로 이제 거대 단위로 만들 수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밑에 이제 3번 이제 추진력에 의한 발달 볼게요. 자, 우리가 자, 기계를 만들기 전에는 자, 처음에 이제 뭐 있겠어요? 노가다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노를 저어서 다녔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 아주 팔뚝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자, 인력을 저어서 다니다가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자, 풍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돛담배라 그러죠. 자, 돛을 달고 자, 풍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자, 기계를 발명하죠. 그죠? 이제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자, 기계가 만들어지고, 뭐 외림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기계에 의해서 배가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기계에 보면,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뭐 증기입니다. 그죠? 이제 증기 기관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자, 배를 이제 굴렸고, 자, 뭐, 이때, 그 밑에 이제 뭐, 동력선 보면, 뭐, 증기 터빈선, 뭐, 디젤선, 자, 원자력선 등,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간단히 있겠다. 자, 그래서 뭐 추진기한 발달도 있습니다. 자, 간단히 좀 볼게요. 자, 외륜선 나옵니다. 자, 외륜선 뭐냐면, 자, 선박에 이렇게 이제 바퀴 달린 거 맞죠? 그죠? 자, 바퀴 물레방 같은 거 달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 이 외륜이 바퀴륜자입니다. 자, 륜자가. 그죠? 그래서 바깥 외자에다가 바퀴륜자 붙여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제 선박이 이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륜선이라고 하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옛날 뭐, 영화에서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안 봤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스크류 프로펠러 선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선박의 형태입니다. 자, 스크류 프로펠러.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서 이렇게 이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자, 그게 이제 자, 스크류 프로펠러가 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뭐 수중익선 보이죠? 자, 수중익선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날개 옆에 달린 이런 이제 그 배들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요 입자가 이제 날개 입자입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선박.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고소 항조하게 되면요, 살짝 이렇게 뜹니다. 아예 날진 못하고 이제 살짝 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마찰력을 좀 더 줄여줘가지고 좀 더 이제 전진을 좀 더 빨리 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중익선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호버크라프트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 밑에 이제 고무튜브 달고 다니는 선박들 봤죠? 그 배. 그죠? 고무튜브 달려가지고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뭐 선풍기 같은 거 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뭐 늪지대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거에서 육상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 이런 배들이 바로 이제 호버크라프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보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선박이 이제 종류 한번 볼게요. 자, 선박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크게 자, 상선, 어선, 자, 특수선, 이제 분함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상자가 우리가 이제 뭐 상업할 때 상자죠. 그죠? 그래서 자, 상업을 위해서, 자, 돈벌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배가 뭐가 되겠다? 상선이 되겠다. 그래서 자, 상선도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객선. 여기서 뭡니까? 사람을 A 장소에서 B 장소까지 옮겨가지고 자, 뭘 받아요? 운임료를 받잖아. 그래. 그래서 자, 이 돈을 얻기 위한 거. 이것도 이제 상선 중에 하나고. 자, 밑에 이제 사람이 아닌 자, 물건을 옮기는 선박이 있습니다. 자, 거기 계세요. 화물선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화물선 또 있겠고. 자, 여객과 화물을 같이 옮기는 자,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화객선이라고 했다. 그래.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주로 이제 뭐 제주에서 목포 가는 거, 인천에서 제주 가는 거, 자, 이런 선박의 형태가 대부분 자, 여객선이 아닌 화객선의 형태입니다. 그래. 자, 안타깝지만 예전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있죠. 자, 그것도 이제 화객선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사건도 자, 그 밑에 이제 선창 아래쪽에 이제 뭐 자동차 자, 이런 것들 적재하는데 그 적재가 잘못 고박이 안 돼 있어서 그 발생했던 사고가 이제 바로 뭐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객과 이제 화물을 같이 싣고 다니는 이런 형태도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뭐 어선이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박입니다. 간단히. 자, 밑에 뭐 특수선 쭉 넷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마지막에 군함까지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겠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자, 여객선의 정의 볼게요. 자, 우선 영어 나오는데, 자, 패신저십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회사 영어에서 자, 외화될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발음 좀 해볼게요. 자, 뭐라 한다? 자, 패신저십이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객선의 정의는 아까 이제 사람을 옮기는 거, 여객을 옮기는 거라 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칩시다. 자, 여객정은 자, 몇인 기준이다? 13인 기준이다. 그죠? 자, 13인 기준.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13인 기준으로 자, 우리가 이제 선박 안전법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행사법에서 자, 선박 안전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롱랭들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화객선 받고 자, 화물선 봤죠? 그죠?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선형에 의한 분류 자, 필요 없어요. 자, 넘겨버리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169페이지 가서, 자, 갑판의 배치 방법에 의한 분류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뭐 상갑판이 건형갑판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자,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상갑판과 건형갑판 잠깐만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요것만 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것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배 전체가 물 위에 이렇게 떠서 다니진 않죠. 자, 수면 하에는 배의 일부분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요 밑바닥까지로 우리가 이제 배가 잠겨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자, 뭘 한다? 뒤에서 배울령입니다. 자, 뭘 하겠다? 흡수를 하겠다. 그래. 자, 그리고 자, 이 수면에서부터 여기 우리가 이제 뭐 갑판이랍니다. 갑판. 그죠? 평평한 판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갑판이라는데, 자, 수면에서부터 이제 요 갑판까지를, 자, 뭐랍니까? 우리가? 자, 건현이랍니다. 그죠? 자, 근데, 자, 일반적인 선박의 구조는요. 자, 일반적인 선박 구조는, 자, 우리가 이제, 자, 상갑판과, 자, 건형갑판이 좀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 선생님, 상갑판과 건형갑판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상갑판이란, 자,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자, 위상차야. 자, 맨 위에 있는 갑판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다? 저, 최상갑판의 약자가 이게 상갑판입니다. 알겠죠?
자, 상갑판이란 뭐다? 맨 위에 있는 갑판. 그래서 이제 갑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최상갑판, 상갑판이라고 그러고, 자, 그 밑에도 갑판이고, 그 밑에도 이제 갑판이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자, 2번, 자, 3번 중에 상갑판은 뭐가 되겠다? 3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자, 요 건연갑판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솔라스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이제 안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건연이라는 놈이 있어요. 자, 건연이라는 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뭡니까? 요거 수면상에서부터, 자, 요 갑판까지 거리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솔라스에서는요, 자, 뭘 추가하냐면, 자, 뭘 추가한다? 자, 안전을 추가합니다. 그죠? 자,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요 건연이의 역할이 뭐냐면, 자, 예비 부력의 역할을 합니다. 자, 부력이란 뭐예요? 자,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부력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만 좀 이해를 해볼게. 자, 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어떻게 되세요? 물이 여기로 다 들어가겠죠? 자, 부력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공 있잖아, 공. 공을 이렇게 이제 물에 띄워도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야? 공이 구멍 뚫린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부력의 기준은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자, 밀폐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건연갑판은요, 자,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밀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 배를 이제 한 번씩 이제 바다 나가서 보다 보면요. 자, 상갑판 밑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이제 옆에 살짝 뚫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는 자, 그런 구조를 봤을 겁니다. 맞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 밀폐가 3번 갑판에서는 될 수가 있다 보다. 없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구조의 선박에서는 자, 이 건연갑판, 자, 밀폐가 되는 갑판은 자, 몇 번이 되겠다? 바로 2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선박의 구조는 자, 요 상갑판까지 모든 게 밀폐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아, 상갑판이 건연갑판이다, 건연갑판이 상갑판이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자, 이 사전적인 정의로 정확히 구분하자면 자, 상갑판과 건연갑판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상갑판이란 뭐다? 갑판 중에 자, 맨 위에 있는 갑판은 뭐라 한다? 상갑판이라겠다. 그리고 이제 건연갑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밀폐가 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건연갑판이라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 밑에 이제 쭉 갑니다. 자, 3번 가서 자, 기관실의 이제 위치안을 의한 분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관실 위치 간단합니다. 위치. 자, 선박이 이제 선수부터 이렇게 선미까지 쭉 있을 건데, 기관실이 선수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선수 기관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미 있으면 선미 기관실.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 기관실, 뭐 선미 기관실, 반선미 기관실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자, 어디 있는 기관실이다? 선미에 있는 기관실이다. 그래. 자, 가장 일반적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쭉 갑니다. 자,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자, 이제 170페이지 가서 자, 선박의 치수 보겠습니다. 자, 선박의 치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치수가 있는데, 자, 길이, 다음에 자, 폭, 자, 마지막으로 자, 뭐가 있겠다? 자, 깊이가 있겠다. 그래.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박의 자, 주요 치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 그려서 한번 봐볼까요? 자, 선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길이 당연히 뭐겠어요? 앞뒤 세로 길을 말하겠죠. 여기 이제 길이가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폭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옆으로 이제 폭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좌우 폭을 이렇게 폭이라 하겠다. 자, 그럼 이제 깊이는 뭐겠습니까? 자, 위아래. 그죠? 이제 요 길이를 이제 깊이라 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치수라 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선박의 이제 길이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 보면요.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전장이 있고, 자, 두 번째. 자, 수선 간장이 있고, 자, 세 번째. 자, 수선장이 있고, 자, 네 번째. 자, 등록장이 있겠다. 자,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가지치기로 공부하는 법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방금 첫 번째 이제 가르치겠어요. 뭐 했냐면, 자, 선박에는 뭐가 있겠다? 주요 치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개 가르쳤죠. 그죠? 자, 선박의 치수 뭐 있습니까? 길이, 폭, 깊이가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길이는 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있다? 첫 번째. 자, 전장, 수선 간장, 수선장, 다음에 이제 등목장이겠다. 이해했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게 이제 목차식 공부 방법입니다. 목차식. 그죠? 자,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 다 모두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머리에 넣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체적인 틀이 이제 뭐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그 다음 작업이야. 자,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이 뭐야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지루해지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아,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뭐 있었는지 그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아, 이게 등록장이 뭐에 관한 내용이었지? 이게 이제 폭이었나? 깊이였나? 이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 자, 그럼 이제 좀 세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선박을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장은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전체라고 그러죠. 그래요. 자, 전체의 길이, 자, 길장자, 그죠? 자, 전체의 길이를 전장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선수, 어디입니까? 요거는 이제 자, 선박이 앞쪽을 선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선박의 이제 뒤쪽 있죠? 자, 꼬리 밑자 써가지고 선미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선수 최전단입니다. 맨 앞에. 자, 선수 최전단에서부터, 자, 선미 최후단까지. 자, 이게 전체 길이를 우리가 뭐라겠다? 자, 전장이라고.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영어 용어도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LOA라 돼 있죠. 자, LOA 프레임은 자, 다 책에 있어요. 자, length over all입니다. 그래서 length 길이죠. over 뭐뭐에 걸쳐. 다음에 all이죠. 자, 전체 길이를 바로 자, 전장이라 하겠다. 자, 쉽죠? 너무 쉽죠? 다시 한번 전장 볼게요. 자, 전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선수 최전단에서 선미 최후단까지를 바로 자, 전장, 자, LOA라고 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자, 그 밑에 이제 수선 간장 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수선은요. 자, 수선, 자,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 그죠? 그래서 자, 선박이 이렇게 잠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자, 수선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수선 말하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네가 자, 짐을 싣고 있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선박이 살짝 뜨기도 하고 살짝 가라앉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수선의 기준은 자, 뭐가 되겠다? 자, 만재 훌스선의 기준입니다. 그죠? 자, 만재 훌스선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만재 우리가 이제 그 어선들이 자, 우리가 이제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로 작업을 하고, 자, 물고기를 가득 씌워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만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가득 맞잡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만재 훌스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박이 짐을 실어가지고 더 이상 실을 수 없는 상태, 가득 실은 상태를 뭐라고 했다? 그거를 만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때의 훌수선을 바로 자, 무슨 선이란다? 만재 훌수선이란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만재 훌수선을 기준으로 바로 이 수선을 기준으로 자, 앞에 자, 자, 이론서 그림과 이제 항상 제가 반대로 그리네. 자, 반대로 좀 그려볼게요. 자, 방금 그렸던 분들 당황스럽죠? 아씨, 이때까지 그렸는데. 자, 미안합니다. 자, 이론서 아니 똑같이 그려볼게. 자, 왜냐면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복습하다가 이론서는 이제 반대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선수 최전단에서 선수 선미 최단까지 LOA였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자, 수선이었다. 요게 이제 자, 만재 수선이었죠. 그래. 자, 그래서 자, 이 수선과 만나는 선박이 구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수선과 만나는 선박의 위치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 선수 쪽은 뭐가 기준이냐면 이렇게 자, 선수제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선수제가 뭐냐면 선박의 선수에 있는 뼈대를 우리가 이제 선수제랍니다. 자, 뭐라 한다? 선수제다 뭐다? 선수에 있는 선박의 뼈대 있죠? 자, 뼈대를 뭐라 한다? 선수제랍니다. 그죠? 그래서 자, 선수제에서부터 자, 뒤쪽에도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뒤쪽은
자, 선박이 이제 뒤쪽 구조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자, 러더 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타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타를 우리가, 자, 러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타를 잡고 있는 이런 기둥이 있어요. 자, 포스트는 이제 기둥이라는 영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타를 지지해주는 이런 기둥이 있는데, 자, 러더 포스트까지.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수선 간장이란, 이게 이제 사이 간장입니다. 그죠? 수선 사이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수선 간장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수선은 뭘 말하겠다? 자, 만재흡수선을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재흡수선에서, 자, 이 선박과 만나는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수에서 구조는 뭐가 되겠다? 선수재라 불리는 이런 뼈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미에서 말하는 그 구조물은, 자, 뭘 말한다? 자, 러더 포스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타주라고 합니다. 타주. 자, 뭐라 한다? 타주. 그죠? 그래서, 자, 타주까지의 요 거리 있죠? 자,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수선 간장. 그죠? 그래서, 자, LBP랍니다. 자, 뭐라 한다? 자, LBP.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럼 L은 뭐가 있으면 당연히. 자, 랭스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간자가 뭐라고 있어요? 사이 간자로 있죠? 자, B는 당연히 뭐 있어요? 그 사이를 나타내는, 자, 비트윈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자, 이 perpendicular, 마지막 P는요, 자, perpendicular라는 표현인데, 자, perpendicular는 이제 수직입니다. 수직. 그죠? 그래서, 자, 이 수선과 만나는 이 수직선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수선 간장은, 자, 우리가 이제 뭐라 표현한다? 자, LBP라 말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해됐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 자, 여기 이제 아주 초심자한테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게 자주 나와요. 뭐가 자주 나냐면, 자, LOE 나오는 내용, 다음에 LBP에 나오는 내용, 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섞어가지고, 이런 이제 정의 문제를 가장 만들기 쉽습니다. 근데 박스 형태로 만들기 쉽고, 근데, 자, 이 공부하셨던 분들이건 안 하는 분들이건, 이게 기초 내용이다 보니까 자만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모르겠어. 그죠? 자, 근데 항상, 자, 이런 거에서 뒤통수를 맞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수선간장이란,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 할 건지 생각하면서 한번 좀 상상을 해봐. 단순히 책 보지 말고. 자, 내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 좀 읊는 겁니다. 같이. 자, 수선간장이랑 처음에 뭐가 나와? 수선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수선 뭘 말했었다? 만재흡수선을 말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재흡수선과 선박이 만나는 이런 구조물이 있었는데, 자, 선수의 구조물은 뭐를 말한다? 선수의 구조물은, 자, 선수재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자, 선미의 구조물은 뭘 말한다? 이 타를 잡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자, 그 기둥을 뭐라 했었다? 타주랍니다. 이제 기둥주자야. 알겠죠? 그래서 타주와 만나는 이 수직선 간의 거리를 바로, 자, LBP, 자, length between, 자, perpendicular를 한다. 알겠죠? 그죠? 근데, 자, 여기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박마다요, 타주가 없는 선박도 있습니다. 타주가 없는 선박도 있는데, 자, 이 타주가 없는 선박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 이 타를 잡고 있는 이 회전축 있죠? 그죠? 자, 타를 잡고 있는 이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회전축을 우리가, 자, 뭐라 하겠다? 자, 타두제랍니다. 자, 뭐란다? 타두제랍니다. 타두제. 자, 여기서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자, 타의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죠? 머리 꼭대기 있잖아. 그죠? 타두제라겠다. 이해했습니까? 선박의 구조마다 자, 선박마다 이 타주가 없는 선박도 있는데, 다만 반드시 뭐는 있어요? 타두제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타주가 없는 선박은, 자, 어디까지? 자, 타두제까지의 거리를 바로 LBP를 하겠다. 자, 정리됐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자, 수선장이죠. 자, 이건 간단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제 수선이 있었죠? 그죠? 자, 수선이 있었잖아. 자, 이 수선은 뭘 말하는 거야? 만재흡수선의 수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재흡수선의 수선을 말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뼈대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만재흡수선에서 이제 만나는 선박 간의 이제 그 전체 길이 있죠? 자, 그죠? 자, 요 길이를 바로 수선장이랍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려운 거 없을 것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등록장 갑니다. 자, 등록장은요, 말 그대로,
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길이야? 배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등록하기 만든 길에서 우리가 이제 배를 등록할 때는요, 자, 뭐가 기준이냐면, 자, 뼈대가 기준이에요, 뼈대가. 그죠? 그래서, 자, 뼈대가 기준인데, 자, 어디에 있는 뼈대냐? 자, 상갑판에 있죠. 상갑판 배웠죠? 상갑판이 어디 있다? 맨 위에 있는 갑판이 상갑판입니다. 그죠? 상갑판에 있는 뼈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갑판이 뼈대. 그래서 뭐가 많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골집 가면, 우리가 이제 그 마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들보라 그러죠. 자, 보입니다. 보가. 그 보가 뭐냐면 그 뼈대를 보랍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상갑판 밑에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쭉쭉 뻗어 있는 뼈대가 있어요. 대들보 같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갑판 보랍니다. 자, 뭐라 한다? 상갑판 보.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뭐 빈 형태라고 나중에 이제 선박 구조에서 배울 텐데 여튼 자, 이 상갑판에 있는 요 뼈대를 기준으로 가지고 선수에서 선미까지 잰 길이를 뭐라 하겠다? 바로 자, 등록장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론선으로 가서 자, 하나씩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전장 볼게요. 자, 전장은 영어로 뭐라 한다? 자, LOA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자, length over all. 자, 정확히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풀림까지. 첫 번째 볼게요. 자, 1번 정의 나오죠?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선수 최전단에서 선미 최후단까지. 자,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선수의 새끼가 뿔이 났어, 이렇게. 어디까지 게시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뭐 돌출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돌출물까지 포함해서, 자, 선수 최전단부터, 자, 선미 최후단까지 길이를 뭐라 하겠다? 바로, 자, length overall. 자, 전장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밑에 이제 2번 봅니다. 자, 선박이, 봐봐,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자, 요런 배를, 요런 미니어처를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박스로 나한테 이제 택배로 보내주겠다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박스를 구할 때, 자, 박스가 이제 요 돌출물 뿔이 있다고 했죠? 자, 박스를 구할 때 여기까지만 구하면 될까? 아니면 요 뿔까지 포함하는 걸 구해야 될까? 뿔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걸 담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배를 담을 수 있는, 자, 우리가 이제 배를 담는다는 표현은, 자, 배를 접안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자, 배를 접안한다거나, 나는 이제 배를 고치러 들어가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입거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배를 고치러 들어갔을 때도 이런 이제 박스 모양의 형태의 배를 넣어놓고 이제 수리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자, 이 그 박스는 자, 뭘 기준으로 어떤 길을 기준으로 바로 전장을 기준으로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자, 2번 보시면 자, 부두 접안이라든가 자, 입거,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입거는 자, 어떤 길이 기준이다? LOA 기준이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방금 예를 들어서, 자, 선박이 이렇게 이제 접안하거나, 자, 입거하는, 할 때의 선박 길의 기준은, 자, 뭐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요? 바로 전장이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박스 형태로, 자, 이 길의 기준은, 방금 말했던, 자, 입거 또는, 자, 접안할 때의 길의 기준은, 자, LBP다로 하면 맞는 복이야, 틀린 복이야? 틀린 복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읽는 것보다 야, 이 새끼들이 어떻게 바꿔서 문제를 내겠는가? 라고 출제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볼게요. 그래서 이제 2번 보면 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자, 선박 조종에 필요한 선박이 이래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선박 조종은 자, 접안 입거에 한정되는 선박 조종 말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선박 조종이라는데 다만 자, 접안과 입거에만 한정되는 선박 길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LOA를 적용한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수선간장이 있는데, 자, 수선간장. 자,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LBP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L은 length between, 자, perpendicula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헷갈릴 거예요. 둘 다 이제 수선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수선 요거를 이제 사이 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between, 아, 이게 이제 LBP였구나.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볼게요. 자, 1번. 자, 만재흐수선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수선은, 자, 뭘 말한다? 만재흐수선을 말하겠다. 그죠? 만재흐수선상에서, 자, 선수재 전면. 자, 어딥니까? 선수재 뼈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선과 만나는 뼈대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수에 있는 뼈대라 불러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선수재라고 했다. 그죠? 선수재에서부터 자, 어디까지? 러더 포스트의 자, 후면까지. 그죠? 자, 러더 포스트 뒤에 만나는 뼈대가 있다 있죠? 그래서 러더 포스트 후면까지. 자, 또는 자, 밑에 자, 요거는 이제 이론상 안 적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 타주가 없는 선박은 자, 어디까지? 타두제까지. 타두제까지의 길이를 바로 우리가 이제 LBP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자, 여기서 만나는 이제 선수제의 수직선 있죠. 자, 요것도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FP랍니다. FP.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뒤만한 이 수선 있죠. 자, 요거를 자, AP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약어인데 자, P는 아까 뭐였어요? 퍼펜디큘러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선수를 의미하는 앞쪽을 의미하는 이제 f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for perpendicular. 자, 한번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자, 뭐라 한다? 자, for perpendicular. 그죠? 그리고 자, 선박의 이제 뒤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after합니다. 자, 뭐라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fter예요. after. 그죠? 그래서 자, after perpendicular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 선수, 그다음에 선미 기준으로 자, FP에서 AP까지의 거리를 바로 자, 뭐라 한다? LBP라고 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이제 2번 보면 자, 밑줄.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길이가 되겠다. 자, 이렇게 물어도 못 맞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정말 이런 걸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네 가지 길이 중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박의 길이란 자, 뭘 말한다? LOA를 말한다? LBP를 말한다? LBP를 말한다.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무심코 넘어갑니다, 수험생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박 길이 기준으로 이렇게 뭐 강성기 기준, 뭐 만질성 기준, 각종 설비 기준에 이렇게 이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 삼아서 자, 모든 선박 길이 기준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말인데 이 길이를 당연히 일반적인 선박의 길이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선박의 중심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어디 중심 말하겠어요? LBP 중심 말하겠다.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자, 선체 길이 중앙이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 LBP의 길이 중간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구들도 제가 출제자라면 자, 선박 길이의 중간이란 LOA 중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문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정말 수도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 밑에 이제 수선 간장 갑니다. 자, 수선 간장은 아까 요 수선은 똑같다 그랬죠. 자, 어디에서? 만재흡선상에서. 그죠? 만재흡선상에서 다만 자, 선박과 만나는 지점 끝에서 끝까지다. 요게 이제 바로 자, 수선장이 되겠다. 자, 볼게요. 이제 1번. 자, 계획 만재흡선상에서 자, 물에 잠긴 선박의 그냥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그죠? 자, 다만 자, 이거는 실제로 자, 물에 닿아서 선박이 움직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뭐에 사용된다? 물의 저항이라든가 선박의 속력 이런 것 등의 계산 등에 사용되는 길이가 바로 수선장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수선장이란 직접 선박의 끝에서 끝까지 물에 닿는 길을 말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죠? 자, 일을 해서 자, 이게 기준이 되구나. 그래서 자, 선박 조종 시에 사용된다. 옆에 같이 써봅시다. 그죠? 그래서 자, 선박 조종 시에 사용되는 길이가 자,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박 조종 때 사용되는 길이는 뭐 전장과 자, 수선장이 있는데 자, 전장은 다만 한정돼 있다고 했죠. 자, 뭐에 한정돼 있다? 저반이나 다음에 이제 입것이만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자, 물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선박 조종의 길이는 자, 뭐가 사용된다? 수선장이 사용되는 자, 길이가 되겠다. 알겠죠? 그죠? 자, 밑에 이제 등록장 갑니다. 자, 등록장은 자, 영어로 보면 자, 등록하다의 이제 영어 자, 레지스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레지스터를 랭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 등록장은 문자 그대로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라고 했죠?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등록의 기준이란 자, 뼈대부터 뼈대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뼈대는 어디 있는 뼈대? 상갑판 보상에 있는 뼈대가 있죠. 자, 상갑판에 있는 뼈대를 우리가 상갑판 보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들보 이렇게 기억하라 했어요. 그래서 자, 상갑판 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빔이나 배열령인데 여튼 상갑판 보에 있는 뼈대를 우리가 선수제를 한다고 했죠. 상갑판 보의 선수뼈대 그리고 자, 선미뼈대 선미제랍니다. 그래서 자, 선수뼈대에서부터 선미뼈대까지 길이를 바로 자, 등록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 등록장의 문자 그대로 등록을 하는 길이라고 했죠. 자, 이 등록 어디에 나옵니까?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선박 국적증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선박 국적증서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레지스트를 합니다. 그래요. 자, 레지스트리 뭐 서트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여튼 자, 선박의 원부 또는 이제 선박 국적증서에 등록되는 길이는 뭐가 되겠다? 등록장이 되겠다. 쉽잖아요. 그래. 자, 등록되는 길이, 등록장이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선
자, 길이에 대한 자, 일반적인 내용들은 쭉 마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가서 자, 3박의 폭 보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 좀 하고. 하나 했더니 끝날 시간인가요? 자, 이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